음, 예, 같은 식탁에서 마스크를 벗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네,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 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음, 요즘에는 거의 다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셨잖아요. 저랑 제 아내는 백신을 둘 다 맞질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1차를 맞게 돼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일이 좀 급한 게 생겨서 아예 못 갔어요. 못 가니까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이 자택까지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인계된다 그랬는데 아예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은 이제 아이도 있고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했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 때문에 아예 백신을 안 맞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고 밀 접촉자가 되면 예전에는 2주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격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10일인가? 네. 10일 격리를 했는데 그 정도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격리하게 된 지역이 바로 부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고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같은 한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안양분도 계셨거든요. 그냥 코로나 검사해봐라. 음성 나오니까 그냥 면제가 됐는데 경기도 부천이 좀 다릅니다. 경기도 부천은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아도 격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백신까지 맞았는데 왜 격리를 해야 되냐. 부천 사람이라 그런데요. 부천엔 사람이 많아서. 어쨌든간 부천 사람이라서 백신 2차까지 다 맞아도 격리를 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백신 안 맞으니까 당연히 격리를 해야 되고 저랑 같은 지역에 있었던 안셉군은 2차까지 다 백신 맞았는데 너 격리해라 그래서 내가 왜 격리하냐? 격리 안 해? 격리 안 할 거면 이틀에 한 번씩 코를 쑤셔라 라고 했습니다. 코를 쑤시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 다음날 또 코 쑤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코를 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경기도 부천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릅니다. 직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밀 접촉차였거든요. 우편물 딱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부천은 짱입니다. 경기도 부천 사람들은 부천시청에서 쌀도 주고 쓰레기 봉투도 20리터짜리랑 대형 하나 주고 물도 1.5리터 새벽인가? 햇반 주고 참치캔 주고 김 주고 이런 걸 다 줬는데 안 줬답니다. 웃기죠? 체온계도 있었고요. 마스크도 있었고 손 소독제 뿌리는 소독약도 다 해줬습니다. 예. 부천시는 이렇게 한 박스로 해서 이렇게 다 줬습니다. 아, 휴지도 줬다, 휴지. 예, 많이 줍니다. 아주 그냥. 부천 땅 짱, 부천 짱! 우선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당연히 왔죠. 그리고 빨리 집에 가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고 저는 제가 있어야 될 방 하나가 무조건 필요했어서 그 방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으면은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돼서 이제 자가격리가 시작되니까 앱을 깔아라고 합니다. 앱. 자가격리 앱이 따로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자가격리 앱은 GPS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앱에는 총 3번의 체온을 재야 됩니다. 저는 10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8시. 이렇게 해서 체온을 재야 되는데, 사실 깜빡하잖아요. 뭐 잠잘 수도 있고. 깜빡하면 담당 공무원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 체온을 꼭 재주세요. 이렇게. 체온 안 재면 또 전화가 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앱에다가 그런 식으로 체온을 재야 되고요. 혹시 뭐 특이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는 그 앱에다가 기타 사항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럴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뭐 그거 보더니 바로 연락 와서 전화 와서 저도 물어볼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가격리하면 집에서는 내 아내랑 아기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방을 따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냥 방에는 저 혼자 있는 그냥 갇혀 있는 거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좀 양이 많을 때는 이제 아내랑 제 아기가 방에 들어가고 소독약 뿌리고 10분 있다가 제가 나와서 식탁에 밥 먹고 치우고 제가 뿌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방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좀 빼고 있었고 이제 환기시킬 때 그때는 마스크를 끼고 이제 이렇게 했고요. 저희 집에서는 저를 제외한 제 아내와 제 아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랑 이제 분리됐죠. 네,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저만 1차가 음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격리고 이 두 사람은 격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2차 코로나 검사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집에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죠? 잠복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양성 판정 받은 친구도 잠복 기간이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된 거니까 혹시나 저도 모를 마음에 저도 나가질 않았고 당연히 나가면 안 되고 저희 아내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잠깐 뭐 슈퍼에 사러 갈 때 이렇게만 있었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 혹시나 자가격리자가 밖에 나가면 1,000만 원 벌금이 있고 예, 큰일 납니다. 그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아니 격리됐는데 어디를 나가면 안 되지. 아무튼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안 나갔어요. 편집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서요. 추가 영상입니다. 자가격리하고 자가격리 풀리기 이틀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공무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요일날 격리 해제가 됐거든요. 수요일날 12시에, 오후 12시에. 그러면은 월요일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부천 사람이라 부천 종합운동장 그 맞은편에 그 공설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견인해 가는 뭐 차량 보관소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거기 주차장인데 거기 주차장에 웬만하면은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입구가 2층이 있는데 1층에다 주차를 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1층에 주차를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딱 보면은 아예 줄이 길게 늘어서져 있습니다. 부천에는 또 사람들이 많고 또 약간 이제 검사 받을 사람도 많아서인지 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그 줄 있는 쪽으로 가면은 거기 안내원이 자가격리자인지 외국인인지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일반 검사로 온 사람들 줄은 대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자택 격리자나 그러니까 격리자나 아니면 해외 거주자, 뭐 해외에서 오셨던 분들은 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그 짧은 줄 한 5분이었나? 5분 서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제 신상, 제 정보를 얘기해 주면은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가야 됐고요. 담당 공무원한테 코로나 검사 받는다고 꼭 전화나 문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을 갖고 가기 때문에 자가격리 앱에서 이탈했다고 이렇게 경고가 막 뜨면 이 공무원이 그걸 보면서 이제 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무원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 그 갔다 오고 나서도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른 지역은 되게 좀 잘 하거든요. 코에 한 번, 그냥 깊숙이 한 번 하고 끝나는데, 부천은 입에 2번, 양쪽 코에 각각 2번씩 돌려서 가는데도, 정말 이번에는, 부천은 좀 아파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은 그날 검사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받았던 곳은, 전날에 검사를 받으면 그 다음날에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부천도 월요일날 검사를 받았으면 화요일날 오전에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2차 때도 음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자가격리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북각 가실 때는 그 격리 통보를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랑 혹시 모르니까 그 통지서, 우편물에 온 통지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그
그 다음에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격리 끝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직원이 한 달 반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뭐 3인 가족이 만약에 14일을 격리했을 경우는 뭐 100 얼마인가? 110만 원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 나오는데 저는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일 계산이 돼서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받은 다음에 뭐 받아야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아이가 아빠랑 노는 걸 되게 좋아해서 방문도 많이 두드리고 막 들어오려고 몇 번 했었고 문도 안 잠근 상태로 저도 모르게 막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의사소통이 돼서 잘 설명해 줬더니 아빠한테 병균이 있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조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화장실 갈 때쯤 이렇게 보면은 뭐 아빠 나오면 안 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간 소독약을 계속 뿌렸습니다. 제가 지나가 거리는 뭐 화장실도 이용하면 소독을 뿌리고 나왔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족들도 잘 이해해줬고 잘 있었고 저도 방에 갇혀 있으면서 아내가 주는 다이어트 음식 따박따박 먹으면서 결과 보셨죠? 77.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고 먹고 했는데 이상해져. 희한하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가 격리하면서 있었던 제 침대입니다. 이거 원래 2층 제 애들 벙커 침대인데 자가 격리하면서 저는 좀 답답했고요.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쉬는 것도 있었지만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자리를 빈 상태에서는 제 일을 누군가가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고요. 마스크를 좀 더 잘 철저히 좀 쓰고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 사실 이제는 지금 뭐 감염자가 막 5천 명대 뭐 넘어가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더 혼자 개인이 더 조심을 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걸렸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시대에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뭐 누군가가 걸리면 그냥 더 실족하지 않도록 잘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제 자택 격리했던 경험담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는데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 마스크 잘 쓰시고요. 개인 방역 철저히 잘 하셔서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생활했던 곳이에요. 원래는 애기 방인데